자, 20번 보도록 해볼게요. A 3 더하기 A 5가 0이라고 써있고요. A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3n 마이너스 2AN 또는 AN 더하기 5랍니다. 그러니까 AN이 좀 작으면 키우고 크면 줄여라 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런 문제는 언제나 표처럼 그리는 걸 연습합니다. 당연하게 A 3 더하기 A 5를 0이라 했기 때문에 3부터 시작하죠.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얘가 n과 비교했을 때 이하냐 크냐. 얘가 3 이하라고 합시다. n인 3 이하이거나 k가 3보다 큰 거다. 이렇게 나누죠. 3 이하라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5를 하는 거죠. 얘도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거 4 이상이에요? 4 이하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나눕니다. 얘가 4 이상이다. 4 이하다. 이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5를 하는 거죠. 얘랑 얘를 더한 게 얼마예요? 0인 거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 K가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K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그 전개 뭐였냐는 거죠. 더하기 5를 해서 마이너스 5가 된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로 마이너스 5가 된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걸로 마이너스 5가 된 거면 여기 n이 2라서 6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5여야 돼요. 그쵸? 6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뭐냐? 6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정수라고 있겠죠 아마? 그딴 건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더하기 5를 해서 만들거나 또는 뭐가 있어요? 요걸로 3 빼기 2 이걸로 만드는 건데 그딴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 15 여기가 4보다 크면 12에서 이거의 2배를 빼는 거라 2-2k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게 0인 거니까 k는 2가 돼요. k가 2죠? k가 2예요. k가 2면 그 전에 마이너스 3이라서 플러스로 왔거나 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6 빼기 2a가 2가 되려면 얘가 4였을 수도 있어요. 4에서 6 빼기 8 해서 2가 6 빼기 4가 되는데 2 이게 안 되네요. 없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더하기 5를 해서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3 빼기 2a1을 해서 마3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 K가 3 이하일 때 다음과 같이 3개가 뜹니다. 그리고 그 답이 26이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여기 밑에서 보죠. K가 3보다 크다고 하죠. 그러면은 9에서 이거에 2배를 뺀 거라 9-2K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5를 하냐 더하기 5를 하면은 얘랑 얘랑 더한 게 0인 거잖아요. 14-K가 0인 건데 그럼 K가 14가 됩니다. 또 여기에서 12에서 얘를 뺀 것 12에서 얘 2배를 뺀 거 2배면 18-4K 4K
마이너스 6. 그럼 계산하면 5k 마이너스 6이 0인 건데 그딴 건 존재하지 않고. 그럼 k가 14인 것만 보면 돼요. 즉 14에서 거꾸로 가라는 거죠. 그 전 거가 더하기 5를 하려면 9여야 되는데 그딴 건 불가능합니다. 더하기 9를 했을 거 없어요. 9는. 또 6에서 얘를 빼서 14가 되는 건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6에서 뭔가를 빼서 14가 되려면 얘가 음수여야 되는데 음수는 위에 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답은 26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3개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 해봐야죠 뭐 귀납적 정의는. 21번 21번은 많이 쉽던데 어디다 쓸까요? fx가 3의 x-1제곱 마이너스 k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걸 접은 거잖아요. y는 k를 점근선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문제에서 이미 우리가 요걸 많이 봤죠. 루트 3의 ft제곱의 4제곱근이 곱이 마이너스 81이다. 그러니까 루트 3, 3의 8분의 ft라고 하는 애가 4제곱근이니까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뿔마. 그거의 곱이 마이너스 81이다 라고 된 건 3의 8분의 ft제곱이 얼마가 된 거예요? 3의 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ft가 16이 되는 게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ft가 16이 되는 게 이걸 만족하는 t의 개수를 gk라고 한 겁니다. gk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16이라고 하는 가로선을 그려서 이 교점의 개수가 gt인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y는 16이라고 하는 것과의 교점의 개수, 이 ft의 개수가 gt니까 교점의 개수라고 본다.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한 개죠.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k라는 게 1부터 16까지는 한 개고요. k가 17부터 누구까지냐고? 30까지는 2개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6 더하기 2 곱하기 14를 해주면 28, 16, 44가 답입니다. 이렇게 돼요.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16이라는 게 k보다 이상이냐 또는 k보다 더 작냐라는 걸 기준으로 나누어 줬어야 됐다라는 것이고요. (22번이) 좀 복잡해서 천천히 해보죠. 자, 정리해 보시고요. 20번, 21번, 22번으로 넘어갈게요. (22번)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ax 빼기 4
fx. 이 fx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래요. 얘가 연속이라는 말만 이야기했어요. 즉, 뭐 F0은 마사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gx 빼기 g1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0을 기준으로 c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나누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헷갈려요. x가 0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맞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gx 빼기 g1.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gx 빼기 g1.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x가 0 이하일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gx 빼기 g1이고요. x가 0보다 클 땐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gx 빼기 g1인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를? 이게 뭐처럼 생겼어,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거 평균 변화율입니다. 어디부터? 1,g1부터의 평균 변화율이죠. 맞죠? 근데 거기다가 뭐 붙인 거야? 얘한테만 절대값을 붙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gx라는 애가 만약 g1이라는 애를 관통하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뿔마가 갈린다는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얘는 gx가 g1보다 크면 플러스고 gx가 g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뿔마가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뿔마가 붙는데 어떻게 이 미분계수가 같을 수가 있어? 1을 기준으로.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내가 예를 들어봐. gx라는 게 그냥 대략 한 거예요. 알았죠? gx라는 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분을 해서 절대값 x 플러스 1에 뿔마를 붙인다고. 그럼 얘가 지금 이게 연속이 될 수가 있어요? 연속이 돼? 다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그걸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얘는 두 개로 나뉜다고. 얘가 플러스일 때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근데 그때의 기준이 누구냐면 1보다 이상이냐 1보다 작냐예요. 1을 기준으로 이게 갈린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부호가 바뀐다고. 야, 근데 이게 같을 수가 있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인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잖아. 같을 리가 없죠. 그쵸? 절대값은 그런 의미예요. 절대값은 얘한테만 절대값이 있는 건 뿔마를 만드는 애라고. 1을 기준으로 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뿔마를 만든다고. 근데 어떻게 이게 연속이 돼? 얘는 불가능해요. 근데 얘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gx가 만약 x-1의 제곱이라면 x-1분의 절대값 x-1은 1의 제곱은 이거 그냥 절대값 x-1 돼요. 이거 뿔마도 안 붙습니다. 제곱은 안 붙어요. 왜냐면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의 제곱이나 동일하거든?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에요. 그래서 x분의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입니다. 절대값, 그냥 x예요. 그건 절대값 안 붙어요. 오케이? 이건 된다고. 심지어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돼요? 0 되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G'1이 0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죠. 자, 이 문제가 어렵다 했어요. 두 번째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원래는 x-1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가 됐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돼요? 0 되죠. 그럼 이거 연속이려면 이게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 G-1이랑 G1이랑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0분의 0꼴이 돼야 돼서 0분의 0꼴을 만들려면 분자가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넘겨봐. 앞으로. 네. 자, 얘가 G-1은 G1이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럼 얘한테도 방금 여기에서 했던 논의를 똑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G'-1도 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되게 복잡해요. 요거를 이해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알았죠?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로 x-1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x가 1인 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불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연속을 만들어요. 근데도 이게 연속이 됐다는 건 저런 꼴이 아니라 분자가 0이라고 이제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마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같아야 되니까 0이어야 된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 왜 이렇게 졸아? 내일 계약은 아직 하나밖에 안 왔잖아. 영석고밖에 안 했는데. 영석고는 심지어 한 명은 지각했고. 근데 나머지는 왜 주는 거야? 어? 야, 너 계약했구나. 계약해서 주는 거야, 지금? 어? 야, 학교 수학 시간에 뭐 하냐? 니네? 경제 수학 한다고? 경제 수학 등급제 아니야? 수행평가 100이야? 여기 경제학과가? 너 어디 갈 건데? 모른다고? 아직은? 계약했으면 이제 슬슬 니네 상담 언제 한대? 곧 상담할 텐데? 다음 주부터 해? 여러분들도 이제 계약하면 또 상담 한창 할 거예요. 그냥 9월에 이제 생기부 완료해야 되니까. 이제 생기부 완료하면서 입시, 이제 어디에 원서 넣을지, 원서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 덜덜덜. 빨리 대략 조사를 해요. 학교 선생님, 이거 미리 잠깐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정부 방침이 올해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이게 정부에서 말을 했어요. 이제 학원에서 니네 입시자료 못 쓰게 할 거야 라고 말을 못 박아놨어. 그래서 학원에서 쓰는 자료보다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자료가 조금 더 훨씬 정확합니다. 훨씬 정확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합격선 내 생각 내가 인터넷 뭐 찾아보니까 여기 합격 가능한지 다른지가 좀 애매하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 조금 더 잘 줄 거예요. 알았죠?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보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합니다. 물론 이거의 해석 여지가 학교 선생님한테 있고 학교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정적인 걸 좋아해요. 확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 몇 등급도 합격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뭐 어쩌고저쩌니까 너는 이건 이제 안정적이지 못해. 조금 더 안정적인 건 이 정도야 라고 항상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뭐 실내로는 실제로 뭐 3등급 몇 점대가 합격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이 정도가 보통 합격선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근데 그 자료는 어쨌든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 데이터가 있는 거라서 여러분 학교 기준으로도 있고 전국 단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자료 자체는 되게 유의미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이제 등급은 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정도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이제 요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미리 좀 계획을 짜고 학교 선생님이랑 아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자 리스트 한번 뽑아보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상담 시간이 좀 아깝다. 어느 정도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서 물어보자. 알았죠? 그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습니다. 한 시에서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 건 진짜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양심 팔아먹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학원 선생님들한테? 학원 선생님들이 그러면 사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이번에 잡혀 들어갔잖아. 잡혀 들어간 거 아니고 그렇게 수사 받잖아요. 그런 거는 물론 그 수사 받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일타라서 내가 보기에 그거 좀 재수가 없는 거거든. 그거는 약간 표적 수사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재수가 그 사람들 일타니까 흔히 말하는 시범 케이스로 니네 이딴 짓 하면 진짜 박살낸다 라는 본보기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양반들이 없긴 별로 없어요. 물론 한 번 있긴 했습니다.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저기 어디였더라? 동네 갑자기 헷갈리네. 저기 경기도 남쪽에서 없던 유명한 좀 자사고? 사립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사립고네요. 거기에서 어떤 그 학원 근처 선생님이 아 내가 여기 학교 졸업생이고 그리고 여기를 관찰한 결과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라고선 친구 학생들한테 뿌렸는데 거기서 80%가 나왔어요. 와 씨 이 선생님 짱이야 하고선 이 선생님이 이제 사람들 의심하잖아. 80%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을 한 거지. 야, 이거 의심된다. 이거 학교 선생님 팔아먹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아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서울대였나? 서울대 출신이고, 여기 학교 출신이고, 학교 선생님들의 취재 기조를 몇 년간 공부했다. 그럼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퍼진 거야. 나도 그래서 사고 선생님들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게 나와서 저게 진짜일까? 근데 저게 말이 되나? 진짜라고 하면 대단한 건데 자기 이 얼굴 걸고 이름 걸고 저기 한 게 진짜 대단하다. 그럼 진짜 진실이겠지 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 사기였어요. 진짜 돈 주고 문제를 주고받은 거죠. 학교 선생님이랑. 그래서 실형 갔습니다. 진짜로 깜빵 갔어요. 자기 이름 걸고 당당히 깜빵 갔다. 그쵸.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잘 걸려서 그런 일은 한 시에서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고 보통 다 소문납니다. 소문나서 반드시 걸려요. 그렇죠? 애들 입이 그렇게 가볍지 무겁지 않아요. 그런 일이 쉽지 않다. 아무리 자료를 팔아도 안에 있긴 하겠지.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불법적인 루트는 생각도 안 해봐서. 네. 학교 선생님들 정보는 좋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료 되게 좋다. 잘 참고해서 선생님들이랑 상담하시길 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 약간 좀 보수적이니까 약간 걸러들자. 약간은 걸러들자. 알았죠? 자료는 신뢰하되 말은 조금 이상을 함. 왜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마인드는 욕먹기 싫다가 기저에 깔려 있거든. 욕먹기 싫다. 그냥 학부모든 학생들한테 욕먹기 싫다가 기저에 깔려 있어서 뭐 누구든 그렇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말을 해요. 야, 근데 이건 너무 도전적이지 않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성적이 똑같은 애가 있었거든. 똑같은 성적이었어. 모의고사 성적도 거의 똑같고 학교 내신 성적도 거의 똑같은 애였어. 우리 때는 뭐 과목 선택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다 같이 듣는 거라서 그런 것도 없고. 근데 한 명은 이제 그러니까 두 명 다 상담을 해서 이제 걔네들은 좀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라
서성한을 고민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서성 중에 니네는 한양대밖에 안 돼 라고 말을 해서 이 친구도 이 친구는 한양대를 가고, 아니 나는 근데 성균관대 반도체학과라는 걸 가고 싶어. 얘가 그때부터 삼성이 지원하던 데거든. 20년 전부터 여기를 지원했어. 학교 선생님 말 쌩깐 거죠. 얘는 잘 들은 거고. 이 친구는 한양대를 갔고, 이 친구는 결국 성균관대를 둘 다 붙었어요. 어차피 우리 때는 수시가 별로 없어서 다 정시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정시는 내신을 반영한 정시였어요. 여러분들 후배들이 할 수도 있는 40% 내신, 60% 수능, 이렇게 합친 걸로 가던 세대라 어쨌든 뭐 수능을 잘 봤어야만 가는 거긴 한데 수능 성적도 똑같았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얘가 붙었으면 아마 얘도 붙었을 거예요. 떨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10년을 억울해했어. 내가 그때 그 양반 말을 듣지 말걸. 10년을. 물론 이 친구도 지금 삼성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는 삼성 들어가려고 대학원까지 갔어. 대학원에서 3년을 좀 더 허비했지. 좀 더 허비하고 삼성에 들어간 거고, 이 친구는 거의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간 거라서 좀 억울한 거지. 그쵸?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가 다르다 보니까 그 10년을 억울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뭐 애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 선택이다. 누구 말을 듣든 여러분 선택이고, 투자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죠? 귀 아마 그때 너무 그러니까 100%내 말이든 학교 선생님 말이든 100% 이것만 믿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한테 엄청 좋지는 않아요. 참고거리로 생각하세요. 참고거리 선택하고, 어쨌든 니네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선택권 가진 거 아니야? 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택하는 거 니네가 여태까지 선택한 게 뭐 있어? 투표. 와, 투표가 있었네. 와. 투표도 맘대로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맘대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니 대통령 선거 못했잖아 생각해보니까. 뭐 시장 선거 이런 거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그거 차치하고, 여러분 중학교도 선택 안 했고 고등학교도 선택은 했지만 그냥 어느 정도 뺑뺑이가 있으니까 운빨이 있었잖아. 그치? 처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향후 몇십 년이 달라질 수도 있는 선택을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1시간, 2시간 고민한다? 그 10년짜리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고민해 보세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 고민해서, 하루 고민하는 일주일 고민하면 똑같을 수 있거든? 근데 하루 고민하고 선택한 거랑 일주일 고민하고 선택한 거는 후회의 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후회 정도는. 알았죠?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서는 뭐 잘못됐으면, 근데 일주일 고민해서 한 건데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다시 돌아가도 어쩔 수 없고 그래 똑같이 생각했을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루 1시간 고민하고선 했으면 나중에 좀만 더 알아볼 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자, 진행하죠. 각설하시고요. 각설합니다. 자, 이거 보면서 이제 찾으면 돼요. G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저희 G 프라임 뭐야? 2차 함수잖아. 저기다가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이라는 거 그냥 명확해. 뭘 줘요? A를 알려줬어. 마이너스 10이라고. 왜냐면 저거 축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쵸? 그에 따라서 G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도 알게 되죠. 얼마예요? 2가 됩니다. 이게 G1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F1이 2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뭘 알려줬어요? G'1이 0이라는 것은 F'1이 0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내가 지금 몇 번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니잖아. 15번을 보고 있었네. 자,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hx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애가 이 hx죠. 요거예요. hx. 지금 우리 hx를 지금 해석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한 hx가 hx의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인 게 0과 2밖에 없대요. 그래프 그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fx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0 대입한 거 마이너스 4고요. f 프라임 g 마이너스 1은
2이며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왼쪽이에요. 맞아요? 잠깐만 지금 봐봐. 이거 GX 그리고 있는 거야. GX 그리고 있어요. HX 아니야. 노노. HX 노노. 알았죠? GX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FX라는 건 뭐예요? 1에서 여기 지나고 1에서 2 되고 프라임 1에서 0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뭐 여기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게 GX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거에서부터 뭐 할 거냐면 HX를 직접 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HX가 반드시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건 이겁니다. HX의 왼쪽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분의 gx가 이미 나왔죠? 여기에서 1 대입하면 2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6x제곱 빼기 12x 빼기 6 이게 뜹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뭐 같은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불연속인데 누가 연속이라고 했어요? x-1분의 절대값 x-1의 제곱은 그냥 뭐가 된다고? 그냥 x-1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맞죠? 절대값이 붙어 있어봤자 그냥 제곱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거의 제곱의 절대값이 있든 절대값의 제곱이든 어차피 약분되면 그냥 하나짜리 남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라는 거야? 이거 6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아니냐? 약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6 x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앞에 붙어 있어서 못 꺼내요. 이게 x가 0보다 이하일 때입니다. 그래서 hx가 일단은 오른쪽에 그릴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여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hx의 그래프의 시작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얘 식을 써야 돼요. 여기 오른쪽은 얘야. fx의 식을 어느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건 얘가 지금 어쨌든 여기 1,2를 기준으로 접하고 있는 애고 여기 뭔가 하나가 더 있잖아. 그치? 누군지 모를 애가 하나 더 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gx의 식을 뭐라고 쓰자? 요렇게 쓰는 겁니다. fx의 식을 이걸 보면서 요렇게 써볼게요. 프라임 1이 0이고 f1이 2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지만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그러면 1 대입하면은 2 뜨죠. 미분해서 1 대입하면 0 뜹니다. 이걸 우리가 x-1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쓰면 이게 G1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2라 했잖아요. G1은 F1은 2란 말이야. 여기에서 2를 빼면 이게 x-1분의 절대값 m x-1의 세제곱 더하기 n의 x-1의 제곱이 떠서 그쵸? x-1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x-1 약분하면 이거는 범위가 아니지 않나? 얘가 이제 좀 꺼려지네. 이 x-1의 제곱을 꺼냈다고 할게요. 그래서 x-1 곱하기 절대값 mx-1 더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요거를 약분하는데 말했다시피 제곱은 그냥 약분돼요. 근데 세제곱은 약분이 안 돼. 그러니까 뿔마가 붙습니다. 홀수 차항이라. 그래서 제곱은 꺼내서 약분을 하되 홀수 차항 부분은 상수항이랑 여기는 남겨야 된다는 거죠. 절대값으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 적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센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나온 적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배경지식인데 배경지식을 얘기하면 x의 절대값 2x-1이라는 게 내가 어제 2학년 애들 그렸던 그래프거든. 센에 있어요. 이거는 x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x가 2분의 1 이상이면 플러스고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위로 블록이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해요. 섞여 있는 건 우리가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그려야 되고, 얘가 0 되는 값 2분의 1을 기준으로는 그냥 2분의 1보다 클 때는 플러스라서 2x제곱 빼기 x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라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부호만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x-1, 여기 1까지는 그냥 그려지다가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뿔마가 바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 hx는요, 여기 hx 여기 있죠? 내가 원하는 건 얘는 어쨌든 1을 지나 다른 하나의 교점이 더 있잖아, 맞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hx는 0인 애가 세실근의 합이 1보다 크대. 두 개 더하면 얼마죠? 이미 0이죠. 반드시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교점, 얘의 교점이 여기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방금 예시를 든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교점이 3개인 건 얘랑 얘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준 거죠. 누구라고? 얘가 2라고 알려준 거예요. gx랑 관련이 없어요. 오케이? 여기가 2인 겁니다. 그럼 얘가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1과 얘가 0 되는 값, 그렇죠? 얘 0 되는 값 있잖아? 얘랑 얘의 가운데가 이거란 건데, 여기 0 되는 값이 누구죠? 영 되는 값이 요거 하나만 바꿀게요. 지금 바꾸는 건 아니고 한 줄만 더 쓸게요. 여기 0 대입하면 마6이죠. 0 대입해서 마6 뜨려면 여기가 6 떠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x-1 곱하기 절대값 mx-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플러스 이게 0 대입해서 6 떠야 되니까 마6 떠야 되니까 여기서는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최고차항계수는 플러스고, 최고차항계수 플러스고, 지금 여기 1보다 큰 애가 있어야 되니까 n분의 6,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1,0이고. 오케이? 그럼 여기에 가운데는 뭐예요? 얘랑 얘의 가운데지. 얘랑 얘의 가운데 얼마야? n분의 2n분의 6 더하기 n을 대입한 게 2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한 게 2가 떴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많이 어렵죠. 오랜만에 본 이게 약간 교육청 스타일에서 나오는 22번 같은 느낌? 정답률 막 2, 3% 뜨는 그런 문제죠. 아이디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한. 네, 대입해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x-1이랑 여기에다가 2n분의 m 더하기 6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2m 분의 빼기 6-m이고요. 2분의 m 더하기 6에다가 6 빼면 2분의 m-6. 2분의 m-6, 6-m. 이렇게. 그게 2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36이 8m이 돼서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20m 더하기 16은 0이 되고요. 36이네. m은 2이거나 18인데 지금 내가 원하는 m은 뭐예요? 얘가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2가 됩니다. 18은 안 되죠. m이 2가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g-1과 g4를 곱해달라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1은 이미 알아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다 대입해달라는 거고요. 4는 여기다 대입해달라는 거죠. 왜냐면 m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미 다 적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 n은 뭐예요? 여기다가 m 빼기 6 이렇게 돼요. n은 이렇게. 왜냐면 저기 n이 있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그냥 생각할게요. 나 지금 암산하기 너무 힘들다. 얘가 2분의 1이고요. 4를 대입하면 20이 뜬대요.
그래서 곱하면 1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 따라오는 건 힘들 수 있고 이거 시간 내에 하는 것도 부담될 수 있는데 기억해줬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이 예시. x-1의 절대값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연속이 뜹니다. 불연속을 만들게 해요. 단 우리가 이게 분자가 제곱이면 무시한다. 0 된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프라임이 0이다 라고 해석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예시를 기억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x 플러스 1분의 gx 빼기 g1이라는 건데 이게 연속되려면 당연하게도 g1은 g-1과 동급이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이 0분의 0꼴이 등장해야만 결과적으로 이 연속성이 보장되는데 그러려면은 g1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걸 찰석같이 g-1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요거 절대값이랑 절대값이 아닌 게 섞여 있을 때는 범위를 나누어서 그려주는 게 맞는데 이게 만약 2차 형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그려진다 라고 하는 것. 이 세 개만 받아들여도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충분히 유의미하다. 이것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걸 다 따라오는 건 힘들 수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별개로 우리가 프라임에 대해서 정보가 좀 많이 나오면 식을 내림차순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약간의 별해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쓰는 게 꽤 유용할 때가 있어서 특히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개수를 쓸 때 0이 아닌 사례에 대해서 저렇게 쓰면은 꽤 숫자가 깔끔해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그런 거 말할게요. 그 세 개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 따라오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내에 하는 것도 힘들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디어 자체들은 이미 다른 모의고사,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다 나왔던 주제니 받아들이자.